안녕하세요. 이곳은 베버리 힐스, 굉장히 부촌이고요. 올라가기 전에 언덕 아래쪽에 있는 입구에 서 있습니다. 여기서 조금 더 내려가면은 여러분들 화면에 잘 보시는 로데오 쇼핑의 거리가 나오기도 하죠. 멋진 곳에 서서 또 여러분들에게 많은 분들이 문자로 또 굉장히 불길한 이야기만 한다, 좋은 이야기는 없는가, 이런 질문을 많이 해주셨는데, 현재 처한 우리나라 외에도 세계 경제는 당분간 좋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스토리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물론 다른 유튜브나 뉴스 방송을 통해서 들으시는 것 같이 짧게, 그리고 여러분들이 듣기 싫어하는 이야기를 안 할 수도 있지만 그거는 저는 정직하지 못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누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나라에서 내가 대통령으로 있는 동안 아마도 멋진 그런 나라에서 살게 될 것이다, 이런 말을 했던 문재인의 말이 생각이 나네요. 그런데 어쩌죠? 그 5년 동안에 빚더미에 앉은 대한민국,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멋진 나라, 그런 나라가 아닌 이제 일생에 처음 겪는 그런 일이 벌어질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전부 각오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이야기를 베버리 힐스에서 이어가면서요, 일생에 한 번도 또는 처음 겪는 그런 무시무시한 일들을 겪게 될지 모르니 각오하시라, 이런 말씀을 타이틀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베버리 힐스로 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조금씩 말을 이어가면서 이곳의 모습을 보여드리려고 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소위 말해서 베버리 힐스는 대한민국의 청담동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오는 도중에도 너무나 많은 럭셔리 카들이 소리를 내고 달리는 모습을 보면서 세계 경제, 그리고 대한민국, 미국도 시장이 너무 안 좋아서 어찌 될지 모르는 이런 상황에 역시 부자들은 저렇게 비싼, 기름값 비싸죠, 차값 비싸죠, 모든 것이 비싼 지금에 저런 요란한 차들을 윙 하고 소리를 내면서 다니는 저런 사람들은 얼마나 부자일까 하는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별차가 다 있네요. 여러분들 뭐 다 아시는 차들이지만 지바겐, 람보르기니, 페라리, 포르쉐 외에도 엄청난 차들이 지금 엄청난 소리를 내고 놀래게 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오늘 타이틀, 이제 처음 겪어볼 수 있는 사건이 벌어질 것이다, 이런 타이틀을 걸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지금 걷고 있는 곳은 베버리 힐스의 공원 아닙니다. 한번 보시면서 이제 우리나라의 부채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채는 주택 대출이 870조 알파고요. 660만 가구 곱하기 3명으로 했을 때 1800명이 되겠습니다. 자영업자의 부채는 760조에 7천억, 400만 가구에 3을 했을 때 1200만 명이 되겠습니다. 도합 요거 주택대출과 자영업자 대출만 합쳐도 1870조가 되겠고요. 외 다중채무 3군데 이상의 빚을 지고 있는 420만 명, 600조 이상이 됩니다. 그래서 기업 부채까지 계산을 한다면 2200조가 되겠고요.
4,100조의 부채가 이제 어찌 될지 굉장히 걱정스러운 대한민국의 부채 위기 언제쯤일까? 저는 항상 이것을 주워보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권이 부채 탕감 30조 택도 없죠. 예, 임시 방편으로 이런 것들을 플랜을 만들어서 한다 하더라도 저는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집값 하락으로 이제 10억이 5억, 그죠? 20억이 10억이 되는 그런 시대를 맞고 다가오고 있다 말씀드릴 수 있고요. 주담보 대출 무조건 터질 수밖에 없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반토막, 소위 말해서 은행에서 이제 반토막 이자를 못 넣게 되면은 경매로 들어가는, 그렇게 되면 하우스 푸어로 이어지는 엄청난 일이 벌어질 것 같습니다. 자영업자의 빚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960조 7천억, 저는 이 빚을 못 갚을 것 같다 생각하고요. 기업 부채 2200조도 터지지 않을까, 좀 많이 큰 그림을 그려서 말씀을 오늘 드리게 됐습니다. 퍼펙트 스톰, 대한민국이 이제 본격적으로 언제 터질지를 보게 될 것이다. 자, 우리 한국 소득 수준에 비해 집값, 주식이 굉장히 많이 높아 있었기 때문에 저는 이것이 터져야, 차라리 터져서 제자리로 온다면 한국은 이제 더 단단한 한국으로, 원래대로 원 모습으로 가서 우리가 살던 그대로 절약하고 정말 다시 시작하는 그런 한국으로 만들어줘야 된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과 생각이 틀릴 수도 있지만, 그러나 현실은 잃어버린 10년에서 20년째를 가고 있는 일본과 같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의 부채 문제는 사실 한국은 변동금리, 어마어마하게 무서운 변동금리가 70에서 80%까지 돼 있기 때문에 지금 금리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계속 이자가 바뀌면서 고통을 겪고 있는 젊은 친구들부터 그리고 나이가 있는 사람까지 아마도 굉장히 힘들어지는 올 연말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제가 누차 이창용 총재인가 그분 자기가 이야기한 그대로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이제서 느끼는 건지 일부러 그런 건지 아무도 그건 알 수 없겠지만, 미국의 금리가 이렇게 많이 오를 것이다라고 판단을 못하고 연말까지 우리나라는 3% 기준금리를 올리겠다 한 것은 엄청난 큰 실수고요.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제가 예측한 대로 1,400원을 뚫고 1,500원까지 10월에 가는 모습을 보시게 될 것입니다. 연말에는 1,500원을 뚫게 되면 타이틀로 걸은 대로 얼마까지 올라갈지 모르겠고요. 어쨌든 우리나라의 부채, 변동금리로 되어 있는 70에서 80%의 금리는 엄청난 해오리 바람을 줄 것이라 저는 생각을 하고요. 미국이 주식이 오르거나 뭐가 되든 뭘 되든 비교를 해서는 안 됩니다. 미국은 기축통화국이고요. 자기의 달러를 가지고 굉장히 움직이며 장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관이 없다 보시면 되고, 금리를 이렇게 빨리 올리는 나라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2008년 서브프라임 금융위기 때 이미 미국은 경험을 한 나라이기 때문에 모든 주택의 대출, 주담 대출을 제가 아는 것으로는 고정금리 30년으로 묶어놨기 때문에 큰 지장은 없을 거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변동금리와 고정금리 이 두 가지의 문제점이 한국과 미국이 엄청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고정금리로 지금 묶어놓은 미국과 한국 변동금리로 계속해서 이자가 오를 때마다 값이, 부동산은 떨어지고 금리는 올라가는 무서운 일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봐서는 우리나라는 상당히 큰 문제를 안고 있어서 큰 폭탄으로 온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드디어 여러분 TV 화면에 가장 많이 나오는 베버리힐스의 로데오 거리로 들어왔습니다. 말하자면 저는 청담동 사거리에 살아서 그런지 여기 있는 브랜드들이 제가 살고 있는 곳에 다 있기 때문에 신기하다 뭐 이런 생각은 없고요. 얼마나 비즈니스가 되고 있는가에 대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입구 초입에 들어오는데 굉장히 유명한 브랜드였는데요. 문을 닫았습니다. 그래서 한번 또 깜짝 놀라면서 쭉 걸어 내려가면서 그토록 유명한 브랜드는 비즈니스들을 하고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리에 굉장히 오늘 토요일입니다. 토요일 2시고요. 늘상 말씀드린 것처럼 돈 있는 자와 없는 자들의 살아가는 것은 많이 틀린 것 같습니다. 보시는 그대로 물론 주말이기도 하고요. 가장 바쁜 2시 시간이기도 하겠지만 그래도 사람들이 많이 나와서 뭐 물건을 사는 건지 아이 쇼핑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많이 나와서 쇼핑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저기 사거리에 있는 샤넬은 제가 본 것만 지금 2년째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엄청나게 오픈을 하려고 저러는지 모르겠지만은 샤넬이 지금 아직도 작년에도 공사했고요. 올해 지금 10월이 됐죠. 그런데도 공사를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역시 세계인이 가장 사랑하는 브랜드 샤넬 앞에 왔고요. 작년부터 공사를 올 지금 10월이 다 돼가는데 아직도 하고 있는 모습 보실 수 있죠. 예. 내년까지 미국이 상반기까지 금리를 올리며 4.75에서 5%까지 금리를 올리면서 육박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정말 미국의 석학 박사 경제 전문가들이 다 사쿠라지 않나 이거를 어떻게 그렇게 예측을 하지 못했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세계 경제의 큰 맥은 사실 중국이 이제 폭탄을 터뜨리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막말로 중국이 부동산, 건설 이것으로 지금 경제의 60 또는 70까지 유지를 저는 현상 유지를 해왔다 생각하고요. 중국 공산당의 통계라든가 이런 것으로 거짓으로 모든 것을 경제를 이어왔기 때문에 코로나를 핑계로 지금은 문을 다 걸어 닫았다 이런 식으로 국민들을 달래고는 있지만 제가 볼 때는 곧 폭탄이 터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옵니다. 그 폭탄은 바로 일경이라는 중국의 부채 그것이 솔직히 어디까지 돼 있는지 전 세계 아무도 모른다는 것이죠. 그래서 믿을 수 없는 중국의 폭탄은 결국 한국에까지 위험한 경제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싶습니다. 자, 중국이 터지면 세계 대공황이 터진다 이런 상황을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중국이 붕괴되는 것은 저는 시간 문제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중국이 붕괴가 되면서 지금까지 중국과 함께 곁다리를 붙어서 비즈니스를 하고 살아온 재벌들을 비롯해 함께 무너지지 않기를 제발 저는 빨리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중국에 벌려놓은 일들 조금 마무리를 하고 지금 어느 쪽에 줄을 서야 되는가에 대해 깊이 있게 생각을 하셔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너무 덥습니다. LA가 지금 또 한 번의 폭염이 온 것 같아요. 한 일주일 전에도 너무 더웠었는데 지금도 다시 또 더워졌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렇게 미국에서 달러를 2008년 어마어마하게 돈을 풀었고요. 코로나 때 또 그거에 3배 되는 돈을 달러를 풀음으로써 지금 10년 동안 풀린 돈이 현재 과대평가되어 거품을 생산하는 데 원인이 됐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게 원래 자리로 가야 하는 그 기간이 10년을 보고 있고요. 10년 중에 1년 2022년 들어와 있습니다. 이 자산 붕괴가 빨리 터져서 금리는 빨리 더 많이 올려 모든 거품을 제자리로 가게 하는 작업을 지금 연준에서 하고 있다. 그래서 내년까지도 상반기 금리를 올릴 것이다. 이런 연준의 제롬 파월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보실 때 자산 거품이 저는 빨리 터져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금리를 더 많이 올려서 모든 사람들이 이게 거품이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돼야 한다 생각을 하고요. 그래야 전 세계가 빨리 인플레이션에서 물가가 지금 8, 9, 유럽은 10, 11, 12까지 찍는 이 높은 물가의 수준에서 2%를 자리 잡는데 역할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려면 거품이 빨리 터져야 되는데 제가 볼 때 주식은 미국은 이제 제가 늘상 예측한 대로 3만이 무너졌습니다. 3만이 무너져서 이제 27,000을 향해서 갈 것 같고요. 부동산은 미국은 느끼시는 분들이 아직 모르겠다, 안 떨어졌다 이런 말씀 하셨죠. 장소마다 틀리긴 하지만 외곽으로 빠지는 곳은 한국이나 미국이나 다 많이 떨어졌고요. 한국은 더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지금 떨어진 것은 불가하고요. 어디에 불가하냐? 약과에 불가하고요. 더 많이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합니다. 왜냐하면 긴 시간을 경제 침체로 이제 들어감으로써 세계 경제 자산이 제자리로 돌아오는데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거품은 빨리 꺼져야 된다. 그래서 금리를 올리고 인플레이션을 잡고 그리고 제자리로 돌아오는 세계의 모습을 기다려 보려고 합니다. 네. 미국의 주식은 제가 바라보는 3만이 무너졌기 때문에 27,000을 향해서 가는 모습, 아마도 더 떨어질 것 같고요. 부동산 또한 이제 시작입니다. 미국은. 한국은 2,000이 무너지며 1,000대로 내려가는 한국 주식의 모습을 보시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언제 투자를 해야 되고 지금이라도 늦었는가 안 늦었는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빠른 판단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요. 역시 세계는 어디를 가든 빈부의 차이가 심하고요. 어려운 분들이 계신 가운데에는 또 이렇게 미국의 이 비싼 달러의 시기에 와서 쇼핑을 하고 음식을 먹고 좋은 차를 타고 좋은 집에 살며 다니는 부자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전 세계가 부자와 그리고 어려운 분들의 차이가 항상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거에 대한 차이는 다 생각과 행동이 틀렸기 때문에 오는 것도 있지만은 여러분들에게 정말 오랫동안 그런 것을 공부하기에는 시간이 많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가져옵니다. 자, 오늘 베버리힐스의 로데오 현황 여전히 바쁜 베버리힐스의 모습 보여드리면서 일생에 처음 겪는 일이 다가오고 있다. 모두 각오하시기 바라고요. 정말 모두가 잘 극복해 행복한 다음 시간이 오기를 저는 이 LA 베버리힐스에서 오늘 말을 닫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